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거나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으면 고혈압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이 중에서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 되면 고혈압 2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대한 고혈압 학회라는 데에서 만든 진료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고혈압 판단 기준이 우리와 같이 140이었는데 160으로 올라갔습니다. 혈압 그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에 대한 정보가 일본 국내에서도 뉴스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고혈압은 성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준이 140에서 160으로 20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우리 과거 기준에 해당되었던 고혈압 환자, 그런 사람이 이제 해당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사람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우 엄청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에서의 그 고혈압 판단 기준의 변화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 분들과 혈압이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혈압이 너무 높으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너무 낮은 것도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들이나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쏟아놓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일본에서의 정보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조건은 흡사하다,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고혈압 기준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고혈압의 기준치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압을 낮추는 경우 문제가 되는, 약이 될 수 있는 단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혈압의 기준치에 대한 과정,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인데 우리하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혈압 기준치는 사실 나이 플러스 90이라는 숫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세라면 90을 더해서 140, 70세라면 160이 기준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기준치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140에 90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느슨한 기준치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1987년에 일본에서는 그 고혈압의 기준치를 무려 180에 100으로 바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이 플러스 90보다 더 느슨해진 겁니다. 실제로 혈압이 180, 100을 넘는 분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고혈압을 진단받는 사람이 지금의 절반 이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그 이후에 점점 고혈압 기준치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입니다. 일본 고혈압학회가 고혈압 기준치를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140, 90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 기준의 근거는 다수의 그 연구 결과가 혈압을 낮춤으로써 장내 동맥경화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막혀서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2000년에 들어서면서 고혈압 기준은 크게 내려가게 됩니다.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사람의 수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니는 환자의 수도 늘어나고요. 많은 약이 처방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고혈압 기준치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약 20년 뒤입니다. 2000년에서 2019년에 일본 고혈압학회가 또 발표한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75세 미만,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은 140에 90이 아닌 130에 80으로 혈압 기준 목표치를 또 낮췄습니다. 해마다 고혈압 목표치, 기준치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기준치가 낮아지는 배경에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을 140을 목표로 관리하는 것보다 130을 기준치로 해서 목표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모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혈압을 낮추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압을 낮추는 경우 주요 그 장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낮추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은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경우 문제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혈압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는 또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과도한 약물 사용, 혈압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혈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태,
개별적인 상태와 위험 요인에 맞는, 알맞는 적절한 맞춤형 접근이라고 합니다. 혈압 목표치, 기준치는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또 기저질환, 동반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또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체중관리 등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혈압 관리의 기본은 건강한, 적절한 생활 습관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저염 식사, 체중 조절, 금연, 절주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며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자,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 맞춤형 접근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약물 치료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와 같이 이쯤에서 고혈압에 대한 기준치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 증진의 기본이고 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감히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 혈관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